월요일 마켓 포커스 이번 주 주요 일정 확인해 보면서 그 안에서도 더욱더 주목해야 할 일정들을 함께 분석해 보는 시간입니다. 반종민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소장님 일단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일정들부터 주목해 주시죠. 예, 금일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허용이 됩니다. 그래서 여기에 따른 내용들이 오늘 좀 많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요. 그리고 이제 KCMC 2025가 개최가 되는데 이게 한국거래소에서 한국 자본시장 컨퍼런스 개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STO와 가상자산 ETF 도입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이나 STO 쪽에 대한 분위기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오늘 주요 일정 중에서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내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부터 시작해서 6월 30일까지,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는 조치인데요. 지금 기대감이 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다만 수혜 업종 내에서도 종목 선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주목해야 될까요? 먼저 증시에 대해서 좀 요즘 영향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모멘텀이 있다 하더라도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수급적 요인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. 특히 이제 중국인 관광객 수가 올해 7월까지 전년 대비보다도 한 16% 증가를 했습니다. 근데 이 16% 전체 증가한 것보다 7월 당시 때 한 달 중국인 방한객 수를 좀 따져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30% 이상 좀 증가를 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중국인에 대한 관광객이 계속 좀 더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무비자 입국 허용에 따라 분위기가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한 이제 중국 국경절과 중추절이 겹치면서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 외에도 지금은 APEC 2025도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관광객에 대한 계속 수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대표적인 수혜 업종을 따졌을 때는 결국은 이제 카지노와 면세점이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도 쪽으로 많이 모인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롯데 관광개발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. 그리고 면세점 쪽에 대한 분위기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물론 이제 인천공항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호텔신라나 이제 신세계 쪽에 대해서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. 그래서 다만 이제 증시에 대해서 흐름이 다소 좀 약세의 흐름들을 보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좀 조정받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오히려 그 관점을 보고 접근을 해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. 이에 지금 카카오페이도 전체 관광객 수혜로서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국내 알리페이를 결제하는 만큼 이제 카카오페이가 좀 연동이 되고 협업을 하는 케이스가 있긴 합니다. 그렇다 보니까 중국 관광객이 카카오페이 가맹점에서 알리페이 결제가 가능하게 된다 한다면 결국 결제 대행사인 카카오페이가 어느 정도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역시나 글로벌 텍스프리의 경우에는 계속 좀 내용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올해 연말까지는 아마 괜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렇지만은 내년에는 환급 특례 적용이 올해 연말로 좀 종료가 된다는 이슈가 아직까지 해소된 부분들은 아니다 보니까 이 내용이 또 해소가 된다 한다면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지만은 그 전까지에는 탄력도가 일정 구간은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글로벌 텍스프리의 경우에는 지금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되 연말까지 흐름들을 같이 좀 체크를 하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복합적으로 카지노나 면세점 이쪽도 좋기는 한데 지금은 카카오페이나 글로벌 텍스프리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. 네, 개장 이후에 관련주 흐름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고요. 화요일 일정도 확인해 볼까요? 예, 미 전기차 세액 공제가 종료가 됩니다.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좀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AI 페스타 2025가 개최되는데 여기에서 주제가 여러 가지 있기는 하지만 AI 관련된 내용들이 획기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주가를 일시적으로 끌어올리기보다는 이벤트가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고 향후에 투자 관점을 지정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. 자, 그렇다면 화요일 일정 중에서 AI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축제 AI 페스타 2025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기업들이 참여하는지가 궁금하고요. 또 이번 행사에서는 어떤 포인트를 주목해야 될까요? 이거 코엑스에서 개최가 됩니다. 그래서 총 3가지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모두의 AI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은 여기에서 좀 더 컨퍼런스나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AI 적용 기술을 좀 전시를 하고요. 그리고 퀀텀 포럼이 부각이 되고요. 또한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
컨퍼런스 등이 좀 발표가 됩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 세 가지가 모두 좀 어느 정도의 그 분위기를 탈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이번 컨퍼런스 내용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요. 특히 이제 참여 기업은 그 이전에 정부에서 주도를 했던 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, 그러니까 소버린 AI 기업 중에 그 5개의 컨소시엄 기업들은 다 모두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추가적으로 그 더존 비즈원이 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AI 관련된 정부에서도 지원 정책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을 때는 그 컨소시엄 5개 기업들 위주로도 같이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, 또한 이게 그 단순히 일반적인 모멘텀은 아니고 중장기적 관점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계속 좀 반드시 추적을 해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. 또한 지금 AI 대전환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추진을 하는 만큼 금융투자 업계도 지금은 K 소버린 AI ETF를 좀 추진을 하고 있고요. AI 관련된 ETF가 계속 좀 나와주는 분위기를 봤을 때는 그 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하지만은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그 관련된 기업들은 지금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그 네이버에 대해서는 지금 두나무 인수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분위기가 계속 좀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, 결국 그렇게 된다 한다면 네이버 쪽에서 그 워낙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분위기가 계속 좀 연출될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또한 이제 소버리 AI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네이버가 굉장히 좀 우위에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이버의 경우에는 지금은 좀 매수 관점으로도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더존 비즈원의 경우에는 지금은 동사에서 경영권 인수설이 좀 나오기는 하긴 하지만 동사의 특징을 봤을 때는 정부에서 지금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쪽의 그 투자 활성화를 계속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더존 비즈원이 더존 ERP를 통해서 고객사를 굉장히 좀 많이 갖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일부 좀 기업들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AI를 통해서 진행을 했을 때도 고객사가 느는 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더존 비즈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, 제4 인터넷 그 은행에 대해서 실패를 하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다른 분위기로 좀 추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더존 비즈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클라우드 쪽에 대해서도 지금 미국에서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데 이 더존 비즈원도 클라우드 사업도 일부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더존 비즈원과 네이버의 경우에는 지금은 그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. 네, 바로 수요일 일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네요. 네, 그 명인제약이 신규 상장을 하고요. 그리고 미국에서 9월 ISM 제조업 발표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한 49.2포인트 예상을 하니까 이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국경절을 통해서 휴장에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국내에서는 산자부에서 9월 수출입 동향 데이터 발표가 되고요. 특히 미국에서는 지금 의약품 대형 트럭 등의 관세 부과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굵직한 이슈들이 그 10월 1일부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중에서도 9월 수출입 동향을 좀 주목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수출입 동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? 반도체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반도체와 조선 그리고 자동차 수출까지는 좀 늘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좀 내용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지난 10일까지의 무역 수지는 그 국내에서 적자를 보이긴 했습니다. 그러다가 20일에 그 흑자를 좀 기록을 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지난달 그러니까 지금 9월이니까 한 8월 정도 때 유사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8월의 경우 20일까지 반도체 수출이 그 비등하게 좀 흘러가다가 막판에 수출이 확 들어왔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추석 연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을 때는 9월 수출입 동향 데이터도 반도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우위에 있을 것 같고요.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은 성장세를 계속 좀 보이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좀 더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.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. 그래서 다만 이제 뭐 그 작년 추석 일수가 9월에 추석 연휴가 9월에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조업 일수가 지금 많다는 점은 뭐 부정적이다라고 하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. 이게 지금 환율이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따졌을 때 이게 그 또 반도체 수요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따졌을 때는 오히려 수출 동향이 봤을 때 반도체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반도체 쪽의 수출은 계속 좀 관심을 가져두자라는 말씀드립니다. 앞으로 이제 10월에 그 수출입 동향 데이터가 국내에선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계속 잘 나가고 있는 조선의 경우에는 수출이 계속 좀 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 기존에 이제 수주를 받았던 부분들이 계속 좀 몇 년간 유지가 되다 보니까
보니까 계속 이게 누적이 되면서 흘러가거든요. 그래서 조선 쪽에 대한 수출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데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된 내용들이 아직까지는 좀 명확하게 부각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선주에 대해서는 지금 무리하게 신규 접근하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반도체의 경우에는 환율이 계속 상승하면서 결국은 이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수출이 계속 좀 늘 수밖에 없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수출은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고, 또한 이제 뭐 개당 한 개씩 반도체에 대해서 부과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인력들이 일일이 다 계산하기 힘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한 부분들은 아닙니다. 그래서 반도체 수요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주가를 계속 좀 추적을 하시고요.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반도체 계속해서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강조를 해주셨고요. 마지막으로 목요일과 금요일 일정도 확인해 보죠. 예, 그 10월 2일은 옵션 만기일입니다. 그래서 이 내용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10월 3일에는 그 우리나라 이제 개천절로 휴장인데 본격적으로 좀 연휴가 진행되다 보니까 좀 연휴 잘 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, 미국에서 9월 ISM 서비스업 지수 발표가 되는데 52 정도 예상하니까 이 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.